시아버지가 온라인 데이트를 하다가 여관에 여자친구를 데려가려 했는데 그 여자가 며느리였다는 이야기는 인터넷에만 있을 법하지만 사실 이 황당한 상황은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이야기를 더욱 기묘하게 만드는 것은 남편이 호텔까지 뒤쫓아가 아내가 시아버지와 데이트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목격했다는 점입니다. 이 민감하고 난처한 상황에서 남편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래에 웃기면서도 슬픈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하셔서 새 인물에게 어떤 반전 결말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알아보기 전에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중국 헤이룽장성 무링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57세의 왕파이 씨에 관한 것으로 그는 은퇴 후 한가로운 삶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몇 년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왕 씨는 평소에 친구들과 바둑을 두거나 잡담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간이 많다 보니 왕 씨는 자주 SNS에 접속해 뉴스나 기사를 읽었습니다.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로서 왕 씨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세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여러 개의 SNS 계정을 만들고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왕파이 씨에게는 단 한 명의 아들 다준이 있으며 그는 운전사로 일하며 결혼한 지 8년 되었고 어린 자녀 둘이 있습니다. 직업 특성상 아들은 집을 자주 비우기 때문에 며느리 릴리만 집에 남아 집안일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릴리는 직장을 다니지 않고 아이들을 돌보며 가사를 담당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할 일이 없다 보니 대부분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대화를 나누며 보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접속한 왕 씨는 외로운 꽃과 풀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대화를 나눈 후 두 사람은 서로 잘 맞는다며 온라인 채팅 시간을 정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2013년 10월 21일 저녁, 왕 씨는 약속을 지키며 외로운 꽃과 풀이라는 온라인 여자친구와 다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상대방의 외모가 궁금해진 왕파이 씨는 그녀에게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성의 사진을 보자 왕 씨는 매우 만족스러워했으며 그녀는 매우 귀엽고 젊은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면서 왕 씨는 회사 대표라고 거짓말하고 아내는 사망했으며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외로운 꽃과 풀 계정 주인은 남편이 다른 사람을 폭행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고 자신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자의 온기가 없어 외롭고 지루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름도 거짓으로 말하고 있었으며 사진 또한 친구들의 사진을 빌려 쓴 것이었습니다. 몇 분간 대화한 후 왕 씨의 온라인 여자친구는 과감하게 웹캠으로 쇼를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카메라가 고장나 있었기 때문에 왕 씨는 그녀에게 영상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왕 씨는 핑계를 대고 친구의 사진을 빌려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남자친구의 외모가 잘생기고 키도 크며 멋있어 보이자 여성은 매우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10월 22일 오후 6시에 시내의 고급 호텔 4형 3호에서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10월 22일 오후 왕 씨의 아들 다준 씨는 화물 운송 업무를 예상보다 빨리 마쳐 하얼빈에서 예정보다 3일 일찍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내가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긴 했지만 전화를 걸어 묻지는 않고 그녀가 어디 외출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휴식을 취한 뒤 다준 씨는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 뉴스를 읽으려다가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외출할 때 SNS 계정을 로그아웃하지 않은 채 떠났고 호기심이 생긴 그는 아내와 낯선 계정 사이의 대화를 읽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다준 씨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차올랐고 그는 즉시 아내와 애인이 만나기로 한 호텔 주소로 향해 현장을 덮쳤습니다. 가는 길에 그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급히 옮겨야 할 화물이 생겨 23일 오후에야 집에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릴리 씨는 남편의 함정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매우 기뻐하며 미용실 직원에게 서둘러 머리를 손질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긴 후 그녀는 온라인 남자친구와의 약속대로 호텔로 향했습니다. 방 앞에 도착했을 때
릴리 씨는 온라인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초 후 문이 열리자 릴리 씨는 문을 연 사람이 시아버지라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심지어 그는 흰색 목욕 가운을 입고 있었고 몸에서는 은은한 바디워시 향이 났습니다. 왕 씨도 문 앞에 선 사람이 며느리라는 것을 보고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상황을 알아차린 듯했고 몇 초간 충격에 휩싸인 릴리 씨는 몸을 돌려 도망치려 했으나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녀의 남편 다진 씨였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데이트하는 장면을 목격한 그는 호텔 복도에서 미친 듯이 아내를 추궁했습니다. 왕 씨는 아들이 며느리를 때리려 하자 급히 말리러 달려갔지만 다진 씨는 아내의 상대가 자신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보고 더욱 격분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 다진 씨는 큰 소리로 소리치며 아버지와 아내를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그는 폭력을 행사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밤낮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일해서 녹초가 되도록 고생하는데 시아버지는 며느리와 호텔에서 이러고 있다니 당신들은 나를 이용하기만 했어 라고 외쳤습니다. 소동이 커지자 호텔 직원들이 서둘러 경찰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호텔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다진 씨는 듣지 않았고 그는 아버지와 아내를 향해 욕설과 고함을 퍼부었습니다. 세 사람은 뒤엉켜 싸웠고 경찰이 도착해 설득한 뒤에야 겨우 멈췄으며 이후 세 사람 모두 경찰서로 이송되었습니다. 격분한 다진 씨는 아버지를 때려 그의 머리에 피가 날 정도였고 아내는 이로 인해 앞니 3개가 부러졌습니다. 경찰서에서 릴리 씨는 집에 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해서 자주 인터넷으로 수다를 떨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만큼은 상대가 시아버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짜 사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비록 시아버지와 아내 모두 해명을 했지만 다진 씨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여러 번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이번에는 단지 자신이 우연히 일찍 귀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 계정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해를 해소한 뒤 왕 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상처를 치료받았고 아내는 치과에서 부러진 이를 임플란트로 대체해야 했습니다. 다진 씨는 공공질서 문란죄로 인해 경찰서에서 5일간 구류되었습니다. 5일의 처벌을 마친 다진 씨는 바람을 피운 아내와 이혼하겠다고 밝혔으며 더 이상 이런 불충실한 아내와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왕 씨 가족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직후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편의 이혼 결정이 매우 현명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런 아내는 앞으로도 외도를 반복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더욱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아들과 시아버지, 며느리 사이의 관계는 이제 예전처럼 회복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왕 씨의 온라인 데이트 같은 황당한 이야기는 실제로 얼굴을 모르는 상대와의 채팅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라며 놀랍지 않다고 했습니다. 호텔에서의 온라인 데이트와 관련된 이야기 중 아래의 실제 사건도 그에 못지않게 황당하고 우픈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은 2016년에 발생했으며 이야기 속 잘생긴 남성과 예쁜 여성 모두 온라인에서 연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1990년생으로 키 1.6m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얼굴을 가진 여성입니다. 어느 날 인터넷에 접속한 그녀는 위챗에 들어가 장 씨라는 청년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장 씨는 원래 배달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위챗에서는 멋을 부리기 좋아해 정장을 입은 사진을 프로필로 설정하고 손목에는 시계와 금반지를 착용한 사진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게 꾸몄습니다. 한 명은 돈을 좋아하고 한 명은 외모를 중시하다 보니 몇 마디 대화를 나눈 뒤 두 사람은 금세 호텔에서 만남을 가지기로 약속했습니다. 2016년 1월 6일 저녁, 두 사람은 호텔에서 매우 행복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침대에 누워 쉬던 중 장 씨는 이 여성이 너무 능숙해 일반 여성 같지 않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별다른 직업도 없었습니다. 생각할수록 이상하다고 느낀 장 씨는 옷을 입고 일어나 호텔방 키까지 챙겨 조용히 체크아웃을 하며 떠나버렸습니다. 이 씨는 당황한 상태에서 급히 밖으로 나갔지만 남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이후 이 씨는 남성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유를 물었고 남성은 돌연 태도를 바꾸며 그녀가 자신을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는 이 씨가 사실은 성매매 여성이며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심이 생긴 그는 즉시 자리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어야 했지만 여성은 억울함을 참지 못했습니다. 남성에게 모욕당했다는 생각에 분노한 그녀는 그에게 10분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장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분노한 그녀는 결국 경찰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이 씨는 경찰에게 고급 호텔에서 휴대전화와 지갑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는 남성이 자신이 샤워하는 사이 아이폰과 지갑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으며 호텔방 카드까지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도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묻자 이 씨는 점점 말을 얼버무리기 시작했고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11시경 경찰서는 호텔로부터 또 다른 전화를 받았고 알고 보니 장 씨가 다시 호텔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호텔로 출동해 장 씨를 경찰서로 데려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씨는 단지 분노를 참지 못하고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 법에 따르면 이 씨는 허위 신고죄로 인해 행정구류 5일과 벌금 200위안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라인 데이트로 남성과 하룻밤을 보내고 결국 경찰에게 벌금을 물게 된 이 씨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씨가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돌아갔더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다행히도 경찰 측에서 두 사람의 신원과 사진은 비공개로 보호되었습니다. 다음 사건은 헤이룽장성 다칭시의 한 산간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2012년 3월 30일 오전 6시 지역 학교의 통학버스가 왕친 씨의 집 앞에 정시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운전기사는 2번 경적을 울리면 왕 씨의 딸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운전기사가 오랜 시간 기다려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교 버스는 하루에 한 번만 운행되기 때문에 아이가 수업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운전기사는 차에서 내려 왕 씨의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운전기사는 큰 소리로 불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웃 주민도 이상한 상황을 목격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현관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강한 비린내가 퍼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잠옷 차림에 머리가 헝클어진 한 여성이 피웅덩이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여성은 바로 집주인인 왕친 씨였습니다. 운전기사와 이웃은 놀라서 밖으로 달려나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몇 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왕 씨는 이미 생명이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침실을 조사했을 때 왕 씨의 딸 역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되었으며 이상한 점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은 아무런 상처 없이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은 전기 인덕션이 여전히 켜져 있고 음식이 데워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사건이 얼마 전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이 딸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던 중 범인에게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모녀가 살해된 현장은 매우 참혹했고 이는 범인이 피해자에 대해 강한 증오심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장의 창문과 출입문은 모두 손상 없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범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현장을 간단히 조사한 후 당국은 즉시 피해자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왕 씨는 반년 전 남편과 이혼하고 딸 하나와 지적장애를 가진 아들 하나를 키우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법의관은 사망 시간이 3월 30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인덕션이 아직 켜져 있고 음식이 따뜻한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인덕션을 켠 사람이 범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범인이 한밤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분명 소리가 났을 텐데 이에 대해 경찰은 즉시 피해자의 이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왕 씨의 한 이웃은 사건이 발생한 밤 분명 왕 씨의 집에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이 평범하게 대화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언성이 높아졌고 말다툼이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말다툼은 멈췄고 이웃은 그 남자가 3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왕 씨는 3륜 오토바이 한 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건 발생 후 그 오토바이는 사라졌습니다. 3륜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진 남자는 누구일까요? 혹시 그는 왕 씨의 남편 맹월 씨일까요? 하지만 경찰은 맹월 씨가 자신의 딸까지 해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용의자에서 제외시켰습니다. 피해자의 남편이 아니라면 범인은 누구일까요? 유일한 단서는 3륜 오토바이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넓혔고 피해자의 3륜 오토바이가 들판 옆 도로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도로 옆 전화기 기둥에 부딪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한마을 주민은 누군가가 3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전화기 기둥에 부딪힌 것을 보고 다친 사람인지 확인하려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들을 보자마자 도망쳤습니다. 이 주민은 날이 어두워 얼굴은 잘 보지 못했지만 그 남자가 등이 굽은 사람이라는 것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한 이웃은 그 남자가 등이 굽었다면 아마 류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류산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로 한동안 왕 씨와 함께 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이 단서를 확보한 후 류산은 주요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경찰이 그의 집을 찾았을 때 그는 이미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류 씨의 누나가 근처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을 본 류산의 누나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으며 전날 밤 남동생이 자신을 찾아왔다고 당국에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곤경에 처했다고 말하며 누나의 집에 숨고 싶다고 했습니다. 류산이 집안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을 안 수사팀은 곧바로 들이닥쳐 그를 체포했습니다. 그들은 그의 배낭 안에서 범행에 사용된 도 발견했습니다. 체포된 후 류산은 왕친 모녀를 살해한 범인임을 자백했지만 그가 이후에 한 말은 경찰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류산의 말에 따르면 그는 왕친의 전남편 멍월과 함께 기름을 훔치는 소매도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만났고 같은 업종이라 서로 절친한 죄수 친구가 되었습니다. 3년의 복역 후 두 사람 모두 출소하였고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몇 달 전 멍월은 류산을 찾아와 자신의 전처를 류에게 시집 보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멍월은 결혼해 두 아이가 있었지만 감옥에 간 후 왕친은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류산은 전과자였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내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웠고 그래서 절친한 친구의 제안을 듣자마자 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류는 이 친구가 반드시 조건을 내걸 것이라고 생각하여 아내를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멍은 류산이 기름을 훔쳐서 번 돈을 전부 자신에게 넘기는 것이 유일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조건 하나만 지키면 멍월의 아내는 곧 류산의 아내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뿐만 아니라 멍은 집도 모두 류산에게 넘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말 그대로 류산이 언제든지 집에 와서 잘 수 있으며 멍은 스스로 짐을 싸서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류는 이 거래가 이득이라고 판단해 친구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내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 결혼은 2달 넘게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류는 갑자기 애인을 살해하게 되었을까요? 알고 보니 왕친과 동거한 지 한 달이 지나자 류는 기름을 훔쳐서 번 돈 전부를 멍에게 넘겨야 했습니다. 그가 힘들게 번 모든 돈이 친구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에 류는 점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도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류는 기름을 훔쳐서 번 돈 중 일부만 멍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가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쪽 모두 만족하고 자신도 쓸 돈이 생긴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류가 예상하지 못한 것은 자신이 기름을 훔치고 번 돈의 액수는 물론 훔치지 않은 날조차 멍이 전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맹월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고 자신이 대화를 나눈 유일한 사람은 왕친뿐이었기 때문에 그녀가 전 남편에게 모든 것을 흘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는 속은 기분이 들었다. 사실 맹월과 그의 아내는 아직도 서로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입니다. 배신감을 느낀 류산은 분노에 휩싸여 왕의 집으로 달려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언쟁 끝에 왕친은 결국 전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린 것이 자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전말을 알게 된 류산은 분을 참지 못하고 왕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도 분이 풀리지 않은 그는 맹월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 위해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왕친과 맹월의 딸까지 살해했습니다. 모녀를 살해한 후 배가 고파진 그는 인덕션을 켜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날이 밝아오자 그는 피해자의 3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살려둔 이유는 그 아이가 맹월에게 복수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류의 범행 동기를 명확히 한 후 경찰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알고 보니 맹월은 도박 중독자였으며 그는 류산을 아내도 못 구하는 바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조건부로 주는 거래만 성사되면 자신은 일하지 않고도 류가 번 돈으로 도박할 수 있을 거라 여겼습니다. 이 거래가 매우 이익이라고 생각한 멍은 매우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류산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계획을 알아차린 류산은 결국 멍이 아내와 딸의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사건에서 범인을 제외하더라도 왕친과 맹월 부부 모두 잘못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이 류산을 함정에 빠뜨리지 않았다면 그는 어쩌면 이런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류산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맹월은 여전히 개과천선하지 못한 채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버리고 도박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영상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는 저희가 더 의미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